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는 순간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건가? 오늘 밤도 또 잠 못 이루며 천장만 바라봐야 하는 건가? 60년 넘게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고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겠다는 하소연이었죠.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이런 호소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잠을 못 자는 게 당연한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질 좋은 잠을 자야 합니다. 왜냐하면 잠은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회복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어젯밤 잠을 푹 주무셨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셨나요?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수면 패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6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젊을 때처럼 깊은 잠을 잘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최근에 만났던 67세 박씨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5년 전부터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밤 10시에 누워도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진다고 하셨어요. 하루 종일 피곤하고 머리가 멍하며 무엇보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하셨죠. 혈압약도 먹고 있고 당뇨도 있어서 건강이 전반적으로 나빠지는 것 같다고 우울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 할머니께 몇 가지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렸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만에 밤 11시에 누우면 30분 안에 잠이 들고 아침 7시까지 푹 주무시게 되었어요. 혈압도 안정되고 혈당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낮에 활력이 넘치고 기억력도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사실 마법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아 드린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박 할머니처럼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왜 나이가 들면 잠을 못 자게 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가 되어도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잠을 자야 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잠의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잠을 못 자게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뇌 속에 있는 생체 시계의 변화입니다. 뇌의 깊숙한 곳에는 시상하부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 몸의 하루 리듬을 조절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시상하부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고 분비 시간도 불규칙해집니다. 젊을 때는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 나와서 졸음이 왔는데 나이가 들면 이 시스템이 약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깊은 잠의 단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얕은 잠과 깊은 잠이 번갈아가며 나타나는데 나이가 들면 깊은 잠의 비율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깊은 잠은 우리 몸과 뇌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이 시간이 부족하면 아무리 오래 누워 있어도 개운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만성질환과 약물의 영향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다양한 질병을 앓게 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들이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뇨제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들고 일부 혈압약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체 활동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고 이는 수면과 각성의 리듬을 흐트러뜨립니다. 몸이 충분히 피곤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와 걱정의 증가입니다. 은퇴, 건강 문제, 경제적 걱정, 가족 문제 등 60대 이후에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늘어납니다.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면 잠자리에 누워도 쉽게 잠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60년간 임상에서 확인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죠. 주말이라고 해서 늦잠을 자거나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2주만 꾸준히 하시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 10시에 자려고 하는데 사실 몇 시에 자는지보다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평소에 밤 11시에 주무셨다면 갑자기 9시에 누우려고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15분씩 조금씩 앞당겨 가면서 원하는 시간에 맞춰 가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더욱 중요합니다. 잠을 못 잤다고 해서 늦게까지 누워 계시면 안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셔야 다음 날 밤에 잠이 옵니다. 일어나자마자 햇빛을 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정확하게 맞춰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잠자리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침실은 오직 잠을 자는 공간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뇌가 침실을 잠자는 곳이 아니라 활동하는 곳으로 인식하게 되거든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습도는 50%에서 60% 정도가 적당합니다. 공기가 너무 건조하면 코가 막히고 목이 마를 수 있어요. 조명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녁 8시 이후부터는 집안의 조명을 조금씩 어둡게 하세요. 멜라토닌은 어두워질 때 분비되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파란색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므로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텔레비전을 보지 마세요. 세 번째는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위에 음식이 있으면 소화하느라 몸이 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배고픈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것도 좋지 않아요. 가벼운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 반 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카페인의 효과는 6시간에서 8시간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알코올도 잠에 방해가 됩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잠이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을 방해하고 새벽에 자주 깨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4시간 전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세요. 몸의 온도가 올라가고 각성 상태가 되어서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오전이나 오후 초반에 하는 가벼운 산책입니다. 30분 정도 햇빛을 받으며 걸으시면 생체 시계도 정확해지고 밤에 잠도 잘 옵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요가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하루 종일 겪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죠.
이럴 때는 깊은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참았다가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는 것을 10번 반복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평온해집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활동을 하세요. 따뜻한 목욕이나 샤워, 가벼운 독서, 명상, 조용한 음악 감상 등이 좋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뇌에게 이제 잠들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제가 치료했던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2세 김씨 할아버지는 20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밤 수면제를 드셔야만 겨우 3시간 정도 주무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차근차근 실천하신 결과 6개월 만에 수면제 없이도 7시간씩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할아버지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은 꾸준함이었습니다. 하루 이틀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좋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수면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는지,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몇 번 깼는지, 몇 시에 일어났는지를 기록하세요. 또한 그날 하루의 활동, 식사 시간, 운동 여부, 스트레스 정도도 함께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신의 수면 패턴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잠자리 시간을 정해서 지켜보세요. 처음에는 잠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정한 시간에 침대에 누워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15분 안에 잠이 안 들면 일어나서 조용한 활동을 하다가 졸릴 때 다시 누우세요. 침대에서 뒤척이며 잠 안 온다고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주에는 저녁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 시작하는 일정한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8시에 가벼운 차 한 잔, 8시 30분에 따뜻한 샤워, 9시에 독서나 명상, 10시에 잠자리에 드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루틴이 뇌에게 잠들 준비를 하라는 신호가 됩니다. 네 번째 주부터는 낮 활동을 늘려보세요. 오전에 30분 이상 햇빛을 받으며 산책하고 오후에는 가벼운 집안일이나 취미 활동을 하세요. 낮에 충분히 활동해야 밤에 잠이 옵니다. 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격렬한 활동은 피하세요. 수면의 질을 높이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침구류입니다. 베개의 높이는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7cm에서 10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과 어깨에 무리가 가서 숙면을 방해합니다. 매트리스는 너무 푹신하지도 너무 딱딱하지도 않은 것이 좋습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척추가 일직선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단단함이 적당해요. 이불도 계절에 맞게 바꿔주세요. 너무 두꺼우면 몸이 과열되어서 깊은 잠을 방해하고 너무 얇으면 추워서 자주 깨게 됩니다. 면 소재나 대나무 섬유 같은 통기성 좋은 재질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낮잠입니다.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안 올까봐 걱정하시는데 사실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의자에 앉아서 잠깐 눈을 붙이는 정도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1시간 이상 자거나 오후 4시 이후에 자면 밤잠에 방해가 되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수면과 관련된 몇 가지 잘못된 상식들도 바로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나이가 들면 5시간만 자도 충분하다는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60대 이후에도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짧은 잠은 면역력 저하, 기억력 감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침대에서 계속 누워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15분 안에 잠이 안 들면 일어나서 조용한 활동을 하다가 졸릴 때 다시 누우세요.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는 인식을 뇌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제에 대한 의존도 문제가 됩니다. 수면제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고 장기간 복용하면 내성이 생겨서 점점 많은 양을 먹어야 하고 낮에 졸음이나 기억력 장애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연적인 방법으로 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면의 문제가 계속된다면 수면 장애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60대 이후에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호흡이 멈춰서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이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 없게 됩니다. 콧거리가 심하거나 잠을 자면서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든다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세요. 하지불안증후군도 60대 이후에 많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다리에 불편한 감각이 생기고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것이죠. 이 때문에 잠들기 어렵고 자주 깨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철분 부족이나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도 수면에 큰 영향을 줍니다. 60대 이후에는 은퇴, 배우자의 죽음,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이 수면 장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면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빛뿐만 아니라 식사 시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시면 몸의 리듬이 정확해집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이므로 거르지 마세요.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마치시고 너무 맵거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세요. 소화가 안 되면 속이 불편해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대신 따뜻한 우유나 카모마일 차 같은 것들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잠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하루에 충분한 물을 마시되 저녁 8시 이후에는 양을 줄이세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댓글로 많이 문의해 주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이 몇 시에 자는 것이 가장 좋으냐는 것입니다. 사실 정확한 시간보다는 규칙성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시고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시는 것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가장 잘 맞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질문이 낮잠에 관한 것입니다. 밤잠이 부족하면 낮에 졸릴 수밖에 없죠. 이때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1시간 이상 자거나 오후 4시 이후에 자면 밤잠에 방해가 되므로 주의하세요. 세 번째는 수면제 복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불가피하게 수면제를 드셔야 한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최소한의 양으로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동안만 복용하세요. 그리고 자연적인 수면 방법들을 병행해서 점차 약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면 습관을 바꾸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는 꾸준히 실천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잠이 안 와도 좌절하지 마세요.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6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확신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좋은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70대, 80대가 되어도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좋은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잠을 잘 자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기억력이 좋아지며 심혈관 건강도 개선됩니다. 또한 기분도 좋아지고 활력도 넘치게 됩니다.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지고 당뇨와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도 악화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수면 중에 뇌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작업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척수액이 뇌 전체를 씻어내면서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들을 제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잠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 몸의 회복과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처가 아물고 근육이 회복되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는 모든 과정이 잠을 자는 동안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잠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두 번째, 저녁 8시 이후에는 집안 조명을 조금씩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과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줄여보세요.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독서를 해보세요. 세 번째,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따뜻한 샤워나 목욕을 하고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해보세요. 이런 활동들이 몸과 마음을 진정시켜 줍니다. 네 번째, 침실 환경을 점검해 보세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습도는 50%에서 60%로 맞추고 가능한 한 조용하고 어둡게 만들어 주세요. 다섯 번째, 낮에는 충분히 햇빛을 받으며 활동하세요. 오전에 30분 이상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밤잠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입니다.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 음식들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우유, 바나나, 견과류, 체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타트 체리는 천연 멜라토닌이 풍부해서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해도 잠을 잘 못 잘 수 있습니다. 시금치, 아몬드, 아보카도 같은 음식들에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 있으니 평소 식단에 포함시키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 녹차, 초콜릿은 오후 2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알코올도 잠들 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맵고 기름진 음식, 단 음식도 저녁에는 피하세요. 소화가 안 되고 혈당이 올라가서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수면과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침실에서의 활동입니다. 침실은 오직 잠을 자는 공간으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하시면 안 됩니다. 뇌가 침실을 각성 상태와 연결시키게 되어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만약 15분 안에 잠이 들지 않으면 침대에서 일어나서 거실에서 조용한 활동을 하다가 졸릴 때 다시 침실로 들어가세요. 이것을 수면 제한 요법이라고 하는데 침실과 수면을 강하게 연결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잠들기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이완 기법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진적 근육 이완법입니다.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복부, 가슴, 어깨, 팔, 얼굴 순으로 각 부위의 근육을 5초간 꽉 조였다가 힘을 빼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신의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4-7-8호흡법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았다가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쉬는 것을 4번 반복합니다. 이 방법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몸을 휴식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명상이나 마음챙김 기법도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는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다른 생각들은 구름처럼 흘러가도록 놔두세요. 수면 일지를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든 시간, 실제로 잠든 시간, 밤에 깬 횟수, 아침에 일어난 시간, 그리고 그날의 컨디션을 기록해 보세요. 2주 정도 기록하시면 자신만의 수면 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어떤 요인들이 수면에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 중에 78세 이씨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은 수면일지를 쓰면서 자신이 낮에 커피를 마시는 날에는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커피를 끊으신 후 수면의 질이 놀랍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면 문제가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수면제부터 찾으시는데 가능하면 자연스러운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세요. 허브차 중에서는 카모마일, 라벤더, 레몬밤 등이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하게 우려서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로마 테라피도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베개에 한두 방울 떨어뜨리거나 디퓨저를 이용해서 침실에 은은한 향을 퍼뜨려 보세요. 후각은 뇌의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마음을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온도 조절도 중요한데 체온이 떨어질 때 잠이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따뜻한 목욕을 하시면 좋습니다. 목욕 후 체온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발 마사지나 따뜻한 족욕도 효과적입니다. 발에는 많은 혈관이 지나가고 있어서 발을 따뜻하게 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긴장이 풀립니다. 수면 자세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입니다. 특히 왼쪽으로 누워서 자면 심장에 부담이 적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베개는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로 조절하고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면 척추의 정렬이 좋아집니다. 엎드려서 자는 것은 목과 허리에 무리가 가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콧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자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시는데 이런 불안감이 오히려 수면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가끔 잠을 못 자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시계를 계속 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더 큰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침실에서는 시계를 보이지 않는 곳에 두시고 알람만 맞춰 놓으세요. 완벽한 8시간을 자지 못했다고 해서 하루가 망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6시간을 잤어도 깊게 잤다면 충분히 개운할 수 있고 8시간을 자도 자주 깼다면 피곤할 수 있습니다. 시간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바뀌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젊을 때보다 일찍 잠들고 일찍 일어나게 되고 밤에 한두 번 깨는 것도 정상입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모두 한꺼번에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시도해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들을 찾아가세요. 사람마다 체질과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방법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변화를 느끼기 어렵지만 2주에서 4주 정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제가 6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하면서 확신하는 것은 노력하면 반드시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위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은 잠은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오늘 밤부터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내일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